돗자리 사이트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특강 문화 극수필 호신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로 격화되어가는 파업으로 위기감을 느낀 친일 반민족적 자본가인 상룡의 가족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몇 개의 공장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파업단의 위력에 맞서고자 호신술을 배운다. 또한 딸 해숙은 학교에 갔다가 노동자 자녀들에게서 친일 자본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노래로 놀림을 받고 돌아와 노래 가사를 가족들에게 전한다. 이들이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호신술을 배우던 중 부인인 경원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집에 돌아오던 중에 여공들에게 붙들리기도 한다. 그 사이 파업단이 상룡의 집으로 몰려오고 상룡은 파업단의 위세에 겁을 먹고 일제강점과 경찰의 세력에 의지하여 파업단을 제압하고자 한다. 마지막에 최후까지 싸우겠다라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담긴 종이가 날아들어 갈등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상룡의 가족과 갈등 관계인 노동자들이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물, 즉 친일 반민족적 자본가인 상룡의 가족들이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폭로해 조롱거리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자본가들의 허위의식에 대한 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살펴볼게요. 정수는 상룡의 아빠에 해당해요. 정수가 아들인 상룡에게 왜 담요를 깔아놓고 있느냐고 묻는데 이를 통해 상룡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호신술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파업단의 위력에 맞서고자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고 호신술을 배우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법에 해당하겠죠. 그러자 정수는 법이 있는데 왜 굳이 호신술을 배워야 하냐고 하는데 이 대사를 통해 일제의 세력에 의존하는 친일 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상룡의 아내인 경원도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지 누가 알아요? 라고 말하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호신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룡과 경원 모두 호신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호신술을 배워보라는 상룡의 말에 싫다고 정수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볼게요. 아내 경원이 호신술을 배우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사이 파업단은 점점 상룡의 집을 향해 돌진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파업단이 상룡의 집 코앞까지 온 상황에 대해 나옵니다. 하인인 춘보가 창을 활짝 열어놓자 상룡은 틈으로만 내다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파업단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네요. 그리고 춘보가 호신술을 쓰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상룡은 호신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며 경찰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춘보가 파업단이 대규모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작품의 특징인 노동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느 틈엔지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상룡은 여전히 본인이 직접 행동하지 않고 어서 나가 지키라며 하인에게 명령만 하네요.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지는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깨지는 소리, 노랫소리를 통해 파업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깨지는 소리는 파업단이 돌을 던진 소리인데요. 이 돌은 파업단의 의지를 드러내는 쪽지를 담은 소품입니다. 춘보가 이 돌에 종이가 있다고 말하자 상룡이 이 종이를 읽습니다. 종이에는 최후까지 싸우겠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를 통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과 친일 자본가로 대표되는 상룡과의 대결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단의 소리만 제시된 채 막을 내립니다. 그럼 사용설명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과 구조적 모순 속에 기득권을 획득하고 일본의 세력에 기대어 이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반민족적 자본가와 이들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갈등을 희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상룡을 비롯한 부정적 인물들이 호신술을 배웠음에도 실제 파업단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관객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일제강점화 반민족적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및 친일 자본가들의 어리석은 행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공연되는 무대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단막극의 희곡으로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극이 진행된다. 두 번째,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작품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음향이나 대사, 소품 등을 통해 드러낸다.
노동자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소품 등을 통해 드러내는 것, 중요한 소품이 있었죠. 이 돌, 최후까지 싸우겠다고 적힌 종이와 함께 날아든 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극이 끝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특정한 암시를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 양상을 파악해 볼게요. 이 글의 갈등은 정수상룡, 즉 상룡인의 가족과 파업단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죠. 정수상룡은 일제강점하에 일본의 세력에 의지하는 한국인 자본가죠.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파업하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파업단은 예전보다 더 강한 단결력을 보이며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들이고요. 지금까지 호신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